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민선 8기가 출범한 지 어느덧 4개월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자치단체장들은 각 지역의 발전을 위해 바쁘게 달려가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여수 현황과 함께 시정 운영 계획을 살펴보겠습니다. 정기명 여수시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님 벌써 취임한 지 4개월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굉장히 바쁘게 보내셨을 것 같은데 현재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벌써 취임한 지 4개월이나 됐네요. 네. 정말 바빴습니다. 제가 평생 변호사 생활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환갑이 돼서 시장이 됐으니까 이 업무 파악하느라고 엄청 바빴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도시 비전 실현을 위해 밑그림을 그리는 데 전념했습니다. 네. 또한 민선 8기 공약사항을 확정하고요. 어떻게 하면 또 소통을 잘할까 해서 제일 먼저 또 우리 당정협의회도 개최했습니다. 또 예산이 있어야 일을 하기 때문에 국회와 기획재정부를 방문해서 지역 현안 사업을 설명하고 국비 확보를 위한 전폭적인 지원 활동도 많이 했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기 위해서 각 읍면동을 자주 찾았습니다. 그래서 네. 현장을 찾아서 마을 주민들을 만나서 주민들의 애로점이 뭔가 또 그 지역의 현안 사업이 뭔가를 많이 들었습니다. 아마 지금 여수 곳곳을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을 만나보니까 시장이 동네까지 온다고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다닐 예정입니다. 여수시의 발전을 위해서 바쁜 시간들 보내신 것 같은데요. 시장님께서는 민선 8기 시정 운영에 소통과 화합을 강조하셨죠. 그래서 최우선으로 생각하시는 만큼 말씀해 주신 대로 각종 현장 방문과 또 대화를 통해서 시민들과 소통하신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어떻게 이어나갈 계획이세요? 민선 7기 때는 시민들이 시민들과 소통이 좀 부족했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민선 8기 출마를 하면서 무엇보다도 시의회하고 소통하고 시민들과 이렇게 화합하는 그러한 시장이 되겠다 해서 그렇게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시 지평부는 시의회하고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의회를 존중하면서 의원들에게 시 주요 현안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현재 그런 결과로 이렇게 지금 시의회하고 시지평부가 그 어느 때보다도 좀 사이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대시민사회 단체와 관계가 좋아야 되는데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공공갈등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자치분권형 시민참여 플랫폼을 근육해서 구축해서 지역사회를 통합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민사회와 잘 교감하고 있습니다. 최고로 중요한 것이 이제 시민과의 소통인데, 네. 여수 시민이 누구나 시장을 만나자고 하면 한 사람도 거절하지 않고 다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도적으로 여수 시장하고 대화, 또 시장이 간다 여수 통통, 현장 간부회의, 또 간담회 이런 걸 수시로 이렇게 해서 민생 현장을 또 방문하고 해서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계획들을 통해서 의회 그리고 시민들과 이렇게 소통을 잘 이어나갈 모습이 앞으로 더 기대가 되고요. 또 올해 초에는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정보원에서 여수시가 소멸 위험 지역에 진입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잖아요. 네. 전남의 대부분 지역이 소멸 위기를 겪고 있지만 이제 더 이상 여수시도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관련 계획 세우고 계신가요? 그럼요. 인구 문제는 사실은 지방 차원보다는 먼저 범국가적 차원에서 그 지원과 해결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수도권을 제외하고 지방 도시는 전부 다 지금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수만 해도 특유한 문제가 아닙니다. 네. 이제 여수는 이제 제 생각으로는 이제는 그 인구가 이렇게 유출되는 것이 이제 임계점이 왔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빠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인구 유출을 막고 인구 감소를 막으려면은 장기적으로는 이 정주 여건을 개선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좋은 일자리가 있어야 되고 네. 아이 교육이 좋은 환경이 돼야 되고 또 이 주차장이라든지 시내 도로망이 좋아야 되고 네. 또 문화예술 등 시민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고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 즉 정부 여건이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은 이 단기적으로 되는 일은 아닙니다. 네. 또 단기적인 대책으로는 지금 하고 있는 중림지구나 소재지구 이 택지 개발을 해서 이렇게 아파트나 이 주택을 지어야 되고요. 네. 특히 율촌 신도심을 조성하면은 인구 감소는 막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지금 깊이 다 이렇게 고민하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네, 단기적인 인구 시책부터 또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장기적인 계획까지 살펴봤고요. 지난 2012년 여수세계 박람회 개최 이후에 수년째 이 사후 활용을 찾지 못하면서 조금은 지역의 현안으로 자리를 잡았죠. 네. 그런데 최근에는 여수박람회 사후활용 특별법과 또 항만공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사후활용의 청신호가 켜졌는데요. 이제 시작을 한 만큼 남은 과제들 차근차근 풀어나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아, 정말 다행입니다. 2012년 세계 박람회 이후에 10년 동안 사후활용 주체, 운영 주체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네. 뭐 여수시가 인쇄사자 아니면은 국가가 운영하게 하자. 네. 다음에 민간 투자를 받자 해가지고 막 감론을박해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네. 10년 동안. 그런데 이번에 이제 10월 27일 날 드디어 그 박람회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네. 주요 내용은 박람회 등의 시행 주체가 지금 현재 박람회 재단에서 해수부 산하 여수광양항만공사로 하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여수 그 박람회장은 여수광양항만공사가 결국은 그 해수부 산하이기 때문에 국가가 이제 떠맡게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는 탄력을 받은 것입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박람회법 시행 이후 6개월 안에 박람회 재단에서 항만공사로 업무 이관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네. 현재 지금 위원은 업무 이관하는 위원회는 구성돼 있고요, 이제 구성했고요. 여기 이제 그 이후에 사후 관련 마스터 플랜이 수립될 것입니다. 우리 시 입장은 박람회장에다가 무엇보다도 국제 전시 컨벤션 센터 이것을 건립해서 국제회의 도시 그리고 국제회의 복합주지로 지정을 받고 마이스 산업, 네. 마이스 산업을 전격 유치하는 그런 어떤 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현안으로는 고속도로가 없다는 것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관광객의 접근성이나 또 원활한 산업 물동량 이동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교통량이나 또 통행료 등 현실적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있거든요. 관련해서 해법을 찾아야 할 것 같은데요. 여수시는 모두가 뭐 이렇게 고속도로를 이렇게 하자 그러지는 네. 않아요. 일부는 아까 말한 통행료의 부담도 있다. 네. 또 현재 이렇게 뭐 그 고속도로를 여수까지 한다 해서 뭐 교통량이 뭐 그렇게 뭐 해결되겠냐 그런 회의적인 시각도 일부는 있어요. 네. 근데 그거는 극히 일부입니다. 인구 10만 이상의 도시에 고속도로가 없는 지자체는 우리 여수뿐입니다. 네. 물론 뭐 과천도 있습니다만 과천은 거의 뭐 서울이지 그것이 뭐 지방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전학으로 대다수의 여수 시민들은 이 순천 여수간 고속도로는 반드시 필요하다. 도시 품격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우리 여수는 한 해 1,300명의 관광객이 오는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도시인데 네. 고속도로가 없다는 것은 자존심이 상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사전 타당성 조사 영역비로 지금 5억 원을 지금 헌해놓은 상태입니다. 아마 내년 초에 이제 이것이 한 5억이나 10억 정도 이렇게 그 책정이 되면은 본격적인 어떤 그 조사를 해서 최적의 방안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아마 지금 제가 확인한 바로는 아마 이 예산에 반영될 것 같아요. 그러면 네. 고속도로가 이제 앞으로 건립될 텐데 이것도 또 이제 한 서너 가지 또 안이 있습니다. 순천에서 예를 들면 국도 지금 자동차 전용도로 네. 거기서 한 5km 정도 해가지고 연결해서
자동차 전용도로를 이용하자. 그런 네. 안이 있고요. 동선천에서 아예 여수까지 새로운 고속도로를 놓자. 또 그런 안이 있고요. 또 동선천에서 국도 17호선까지 도로를 신설해서 기존에 있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확장해서 쓰자. 이런 안이 있는데 네. 일단 지금 용역비 5억 원 이것이 이렇게 내년에 이렇게 나오면은 그때 아마 그 용역을 통해서 최적의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가장 효율적인 도로 개선 방안을 찾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최근에는 굉장히 기쁜 소식들도 들려왔어요. 네. 그 가운데 하나가 여수시에 전라남도 공공산후조리원이 들어선다는 건데 네. 이게 시장님의 주요 공약이기도 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추진되나요? 예, 이 지난 10월에 전남도에서 그 공공산후원 조리원 공모에 우리시가 최종 선정됐습니다. 네. 그래서 도비로 40억 원의 시설비하고 매년 2억 원의 그 운영비가 지원되는데요. 네. 이 소식이 전해지니까 지금 마음들이 저를 너무 좋아합니다. 아, 우리 시장님이 우리 아빠 같은 사람이다. 네. 정말 이렇게 애를 낳고 산후조리하는데 정말 힘들었는데 산후조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네. 또 좋은 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정말 이렇게 뭐 고맙다는 말을 여기저기서 듣습니다. 사실 우리 여수는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병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임산부들이 좀 아쉽지만은 인근 지역의 산후조리원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후보자 때 젊은 마음들을 쭉 만나보고 다니니까 제일 먼저 제발 이것 좀 해주십시오. 산후조리원. 그래서 제가 아예 제일 먼저 1호로 공약 사업을 이걸 내걸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되고 나서 몇 개월 만에 우리 웅천에 있는 애울병원이 선정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네. 그래서 요즘 제가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산후조리원이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네. 시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정말 오히려 인근에 있는 맘들이 여수에 와서 좀 애기 낳고 산후조리 하도록 그렇게까지 하려고 합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으로 인해서 지역의 산모나 또 출생아들의 이 출산 환경이 정말 개선이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소식으로는 금오도 해상교량 건설 사업이 추진된다는 건데요. 네. 여기는 관광 명소로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지만 교통수단이 배뿐이잖아요. 네. 그래서 관광객이나 또 섬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겪고 계신 것 같은데 이건 역시 지역의 현안으로 자리 잡고 있는 만큼 사업이 추진된다면 또 다양한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시장님께서도 많은 노력을 하셨다면서요. 제가 어디 가서 제 자랑을 하는 성격은 별로 아닙니다만, 이거는 제가 좀 자랑을 좀 하고 싶어요. 네. 사실은 금오도까지 다리를 놓는다는 생각은 상상이나 하는 것이지,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금오도 주민들이 제발 이렇게 금오도까지 다리 좀 놓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했는데, 설마 이것을 지사님이 허락해 줄까 생각하고 그냥 지사님을 만나러 갔어요. 네. 근데 이것 좀 해 주십시오 하니까 선뜻 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0월 19일 날 김영덕 도지사님하고 저하고 국회의원, 도시의원들하고 전부 금오도로 갔습니다. 네. 가가지고 마을 주민들 다 모아놓고 발표를 했습니다. 야, 정치가 이런 거구나. 경제성이나 모든 걸 발전은 그게 아닌데, 타당성이 없는데 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비 1,000억, 시비 1,000억 해서 이렇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현재 이 사업은, 금오대교 사업은 기본 구상 용역은 이미 도에서 완료했습니다. 완료했기 때문에 내년부터 이제 타당성 조사하고 그러면 아마 2025년부터는 네. 착공될 겁니다. 아마 그러면은 공에서 화태까지 11개 골든 브릿지에 다음에 오로에서 대도라서 금오도로 13개의 다리가 됩니다. 네. 그럼 아마 우리 여수가 우리 섬 주민의 어떤 정주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또 불편해서뿐만 아니라 정말 세계적인 아마 관광 명소가 될 겁니다. 오는 2026년에는 여수세계섬 박람회가 열리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여수시에서도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요? 2020 여수 섬 박람회는 2026년 7월 17일부터 8월 16일까지
31일간 돌산 진모지구하고 여수시 그 일원에서 이렇게 개최되는 국제적인 행사입니다. 네. 세계 최초로 섬을 주제로 한 그런 박람회입니다. 그래서 좀 가슴이 설레기도 하고 또 처음이니까 약간 또 우려도 들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차근차근 준비해서 금년 4월부터 추진한 그 섬 박람회 심벌과 캐릭터를 개발해서 이렇게 완료했습니다. 네. 앞으로 이걸 잘 활용해서 적극 홍보해 가겠고요. 그리고 섬 박람회 종합 기본 계획을 내년 6월까지 수립해서 마스터 플랜을 마련하고요. 그리고 23년에 전라남도와 협의해서 섬 박람회 전담 기구인 재단법인 섬 박람회 조직위원회를 출범해서 24년부터 사무처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또 전시관 구축이라든지 시설물 등 이렇게 이런 그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 박람회가 개최되고 나면 전 세계 관광객들까지 지금보다 여수를 찾는 관광객들이 더 많아질 것 같은데요. 국제해양 관광도시 여수의 관광 분야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네, 2019년까지 우리 여수에 관광객이 1,300만이 왔습니다. 네. 한 해. 제주도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다 코로나 때는 좀 잠시 이제 좀 머뭇하다가 드디어 올해 10월 말에 1,000만을 넘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도 또 1,200만이 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수는 이제 어떤 관광객 어떤 유입으로 봐서는 어디 정점에 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나 저는 이제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이 많은 관광객들이 왔는데 우리 여수 시민, 전 시민에게 좀 득이 되는 무슨 방법이 없을까 그런 걸 구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관광도 이제 양적인 어떤 그 상승을 넘어서 질적 전환을 해야 됩니다. 여수는 지금까지 관광객이 많이 온 것은 뭐 365개 아름다운 섬, 그리고 뭐 천혜의 뭐 해상, 뭐 국립공원 이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여수 밤바다, 이런 게 힘입은 게 큽니다. 특히 그 기존에는 여수 세계 박람회장, 다음에 오동도, 네. 또 쫑포 해양공원, 이 중심으로 관광객이 많이 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는 여수는 5개의 만이 있습니다. 뭐 여자만, 장수만, 뭐 가망만 이런 만을 잘 활용해서 그 관광의 어떤 집중되는 것을 좀 확장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제가 지금 약간 의아하고 놀려고 또 이렇게 상당히 경이롭게 생각하는 것은요. 그 많은 관광객이 왔지만 마이스 행사가 엄청 열리고 있었습니다. 크고 작은 마이스 행사가. 네. 왜 그런가 이렇게 봤더니 여수에는 이렇게 관광객이 많으니까 많은 호텔과 숙박지를 생겨서 마이스하기 좋은 장소로 이미 체질이 변화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학술대회나 포럼을 많이 했는데 제가 그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여수에서 그렇게 마이스 대회를 합니까? 마이스 행사를 합니까? 그러니까 자기 회원들한테 물어보면은 이번에 어디서 회의할까? 그러면 여수. 이런 없이 그러더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박람회법이 이렇게 개정돼서 2,000석 이상의 대규모 컨벤션 센터를 건립하니까 앞으로는 대규모 이제 마이스 행사까지 이렇게 여수에서 개최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수가 단순히 이제 관광객이 많은 관광을 넘어서 그냥 마이스 산업이 이렇게 번창하는 그러한 시도로 이제 전환하도록 제가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수의 새로운 이제 관광 콘텐츠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여수 현안과 또 앞으로의 시청 운영 계획까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끝으로 여수 시민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민선 8기 도시 비전인 남해안 거점 도시 미양 여수를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시정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시에서도 시민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여 소통하며 공감하기 위해 시민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민선 8기 여수시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건강관리 잘하시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기명 여수시장과 함께 여수 현안과 앞으로의 시장 운영 계획까지 살펴봤는데요. 지역 발전을 위한 노력을 통해 시민과 함께하는 남해안 거점 도시 미양 여수의 미래를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 토크였습니다.